여러분은 교사로서 아이들과 자살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하거나 자해, 자살 시도한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 자살이라는 단어를 제 입으로 학생들에게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좀 두려웠어요. 어떻게 선생님인데 내가 그런 자살이란 단어를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할까? 그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학생들이 낙인 효과가 있잖아요. 따로 이제 담임이 부른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학생들이 쟤 왜 가지? 그리고 이제 학생도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요. 앞으로 15분 동안 우리는 학교에서 자살 위험성이 있는 아이들을 만났을 때 교사가 생명 지킴이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아주신다면 첫 번째는 청소년들에게 이 생명 존중의 고귀한 정신을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잘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의 어떤 마음과 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그 결과로 극단적 선택,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청소년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들께서 생명지킴이 교육을 모두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세월호 선박 사고가 있었던 2014년을 제외하고 매해 청소년의 주된 사망 원인은 자살이며 점차 자살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에서는 370명의 청소년이 자살로 사망했으며 서울에서는 51명의 청소년이 자살로 사망하였습니다. 매년 서울에서 두 학급 정도의 학생들이 자살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자살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어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합니다. 자살 위험성 있는 학생은요, 선생님들한테는 일상이에요. 매년 정서행동 검사 이렇게 하면 저희 학교가 400명 정도가 되는데 400명 정도면 한 20-30명 정도는 그 위험군에 늘 들어가 있거든요. 중학교 시절은 특히나 본인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할 때 혹은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친구들이나 또 부모님이나 여러 부분들에서 그럴 때 아이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청소년들이 자살할 때 우리가 외부적 사건으로 드러난 스트레스는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성적 부담 및 학업 부담 이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청소년들에게 이제 가장 큰 위험 요인이고요. 그 중에서도 더 큰 위험 요인은 청소년들 혼자 지내는 거, 외로운 거 이런 게 굉장히 큰 위험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고, 보호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청소년을 관심 있게 대해주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대해주는 정말 중요한 어른이나 친구,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아이들한테 보호 요인이 되고, 그런 게 없을 때 위험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은 어떤 한 맥락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교사는 생명 지킴이로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교사가 할 수 있는 생명지킴이 활동은 마음 알기와 이음 알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음 알기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마음을 알기 위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음 알기에서는 위험 수준에 따라 어디로 연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언어, 행동, 상황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죽고 싶다는 말을 하거나
간접적으로 힘들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면 불면 또는 과수면, 식욕 저하 또는 폭식, 성적 하락 등의 평소와 다른 갑작스러운 행동의 변화가 있다면 이것은 자살에 대한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종이나 SNS에 자살, 죽음에 대한 글을 작성하거나 주변 정리, 자해, 자살 도구를 준비하는 행동이 있는 경우 직접적인 자살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정 문제, 유명인의 자살, 상실 경험, 또래 관계, 학업, 진로 등의 문제로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경험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면 자살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좀 위험한 친구들은 꼭 그런 신호들을 줬었던 것 같아요. 프사에 나와 있는 문구나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 조금 이렇게 좀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쓰는 낙서나 특히 이제 뭐 제출하거나 이런 거에 애들이 낙서를 그적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관찰하거나, 또래 그룹이 나를 그나마 그 안에서 내가 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그룹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 느낌 때문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손목이 그어져 있다거나. 근데 그건 이제 자신들을 봐달라는 이제 신호잖아요. 근데 그런 자해 행동이라든지 혼자 있다든지, 그러니까 방과 후인데 혼자서 교실에서 계속 있었던 학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갖다가 안 먹어가지고 정말 눈에 띄게 말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꼭 불러야죠. 뭐 왕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다른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적이 뭐 급격하게 하락했다든지 자신의 이상하고 이 성적이 좀 안 맞는 학생들은 빨리 불러서 얘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위험 신호를 포착했다면 그 변화된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대화하기에서는 대화의 주인공이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교사의 생각과 조언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들이 아마도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거는 요즘 지내기 어때?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평소에 자주 대화를 해놔야 학생들하고 그런 경우에도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징후가 보일 때뿐만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한 짧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그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그냥 그럴 수 있지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런 친구들이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럴 때마다 괴롭다는, 그럴 수 있죠. 최대한 제 얘기를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좀 듣다 보면은 넌 그렇다는 말이지 하면서 자꾸 정리하려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생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얘기를 좀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유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는 애들도 많았던 것 같고 화내는 애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메시지를 그 친구들한테 전달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좀 나중에는 좀 깊은 얘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말을 안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차례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또 다시 얘기할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빨리 해결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관리하면서 나가야 되는 문제지 딱 이것을 끝내야 된다 이렇게는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거든요. 즐거운 내용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때 저항을 모른 척하기보다 불편한 감정의 이유에 대해 대화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교사의 태도로 인해 저항이 발생한 경우 적절히 사과한다면 신뢰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좋지 못한 경우 억지로 상담을 이어가는 것보다 다른 상담사에게 연계해 주는 것이 서로에게 더 도움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기본적인 특징으로 굉장히 거부적인 태도가 있어서 도움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움을 거절해도 꾸준히 좀 너무 강요하지 말고 꾸준히 안내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만남을 또는 어떤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대화하던 중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 표현을 포착했다면 자살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에게 자살에 대해 질문하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환기되어 자살 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자살 위험 수준을 파악하여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니?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매뉴얼에 보면. 근데 과연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뒷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이걸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그런 두려움들이 아주 컸어요. 항상 오늘 좀 어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본인들이 정말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럼 정말 또 자살 생각해 봤냐? 이제 그때는 저도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아이도 이제 저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정황이라든지 자기 고민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돌려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오랜 시간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 질문을 갖다 직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저 선생님이 결국에는 나의 이런 가능성 때문에 얘기를 하는구나 알거든요. 그래서 자해를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적으로 혹시 자살의 위험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학생의 마음을 알기 위해 언어, 행동, 상황의 변화를 관심을 갖고 대화를 통해 위험성을 확인했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교내 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반드시 전문기관과 함께 논의해야 학생을 위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생명존중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교 전체의 의견을 갖다가 이제 그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부모님도 생명존중위원회에 와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권고한 대로 듣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은 저희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것까지도 준비를 하고 들어가죠. 그 선생님들이 많이 주저하죠. 이거 괜히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면 내가 나중에 피해보는 게 아닐까, 그리고 가정을 갖다가 좀 흔들어 놓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학생을 잃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위클래스 선생님이 정말 그 위급하게 어떤 지원이 들어가야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거기 안에서 그 네트워크 있으니까 거기서 바로 연결도 해주시고 대부분 학교 안에 위클래스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친구로 인해서 또 주변 친구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를 포함해서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해 주시면 해당 학교에 대한 선생님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생명사랑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발견된 고위험군에 대한 연계와 의뢰 이런 걸 통해서 위험에 처한 그런 청소년들을 돕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이 상담을 거부하더라도 자살 위험성이 있다면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생명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응급 상황이라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112, 119에 신고하여 안전을 먼저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학생에게 관심 갖기, 언어, 행동, 상황의 변화를 관심 있게 봐주세요. 학생과 대화하기, 가르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으면서 자살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봐 주세요. 전문기관에 연계하기, 생명존중위원회 논의 후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전문기관에 연계해 주세요. 지금까지 배운 마음이음 활동 전략을 잘 기억하며
퀴즈를 풀어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은 교사로서 생명 지킴이가 되기 위한 기초 과정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2시간 동안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사를 위한 생명 지킴이 교육에 참여하시면 마음이음 활동 전략의 자세한 내용과 대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살 예방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정보를 원한다면 회원 정보의 문자 수신에 동의해 주세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선생님들께서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같이 공부하고 우리 아이들 한 명이라도 더 학교에서라도 숨 쉴 수 있고 두려우시겠지만 같이 하자. 그런 얘기 드리고 싶네요. 네. 모두가 처음부터 이제 완벽할 수 없고요. 그 두려운 것을 갖다가 너무 깨고 어찌됐든 간에 이야기하고 서로 그 교사들끼리 협력해서 과잉 대응하는 게 대응을 머뭇거리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판단하셨을 때 이 학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즉시 행동에 나서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자해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는 게 힘들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거든요. 말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어려움을 행동으로 옮겨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어서 현재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잘 들어주시는 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살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교사의 작은 관심으로 아이들을 자살로부터 지켜주세요.